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증시 폭락해가지고 다들 많이 무섭고 또 힘들고 그러실 거예요. 네. 왜냐면 저는 계속 바닥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네, 제가 기존에 바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오늘 여러가지 또 악재들이 겹치면서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또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금리 인하 횟수 관련 매크로, 그죠? 네, 기존의 시장의 컨센서스는 3회였었다. 3회였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경제가 너무 좋고 그리고 물가가 계속 안 잡히고 있는데, 안 잡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 3회를 하냐. 그래서 쉽지 않다고 본다. 6월달 금리 인하 말도 안 되고, 진짜 빨라봤자 저는 7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봤자 한 7월 정도 예상을 하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시장에 빠질 것으로 본다 라는 뷰를 꾸준히 제가 지난 3월 달부터, 그죠? 시장 급락하기 전인 3월 달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갑자기 일부 연준 위원들이 말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기존에 금리나 뭐 3회 본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1회 본다라고 말을 바꾸고, 갑자기 금리 인상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심지어 파월마저도 물가 인상이 올해 초에 물가가 올라가고 고용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일시적 현상이 다 신경 안 쓴다 라고 얘기했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얼마 전에 그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까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물가가 2%까지 내려올 때까지 훨씬 더 많은,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꿨어요. 은근슬쩍. 그런 것들이 시장의 또 조정에 트리거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의 시장 뷰는 어떤가? 네, 여전히 저는 바닥뷰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악재는 맞아요. 근데 악재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재작년이죠. 갑자기 미친듯이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죠? 너무나 안 좋은 악재였었어요. 모멘텀이 너무나 안 좋죠. 근데 주가가 계속 빠지기만 합니까? 아니죠. 빠졌다가 반등, 빠졌다가 반등, 빠졌다가 반등, 빠졌다가 반등,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 주면서 빠집니다. 그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세가 바뀌진 않더라도, 분명히 중간중간에 반등을 주면서 빠진다, 그 말이에요. 네. 신이 아닌 이상 최저점이 얼마인지 맞추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사례 분석을 열심히 하면은, 대충 이 정도가 바닥이겠구나, 이 부분이 바닥이겠구나, 이 정도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때까지 바닥을 잘 잡았던 것이고, 마찬가지 빠졌다가 반등, 또 빠졌다가 반등, 빠졌다가 반등, 그죠? 안 좋은 모멘텀에서도 매일 빠지는 게 아니라 적당히 빠지면 반등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코로나 때도 당연히 너무나, 코로나 때 반등이 나온 게 경제가 좋아져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코로나 초입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뭐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 난리 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계속 빠졌습니까? 아니죠. 빠졌다가 급반등 나오고 빠졌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게 주가의 원리예요. 호재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호재가 있을 적에도, 자, 올해 금리 인하를 한대, 3회씩은 한대, 그런 컨센서스가 시장에 막 퍼졌어요. 어떻게 돼요?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주가의 원리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코스닥. 전 여전히 단기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단기 바닥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달에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1월달에 바닥뷰 정확하게 맞췄거든요. 작년에도 10월달 영상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도 있어요. 작년 10월달에도 제가 바닥 정확하게 맞췄어요. 근데 제가 무료방에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제가 사라고 추천드렸던. 근데 우리 유료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레버리지도 있었었고, 에코프로 BM도 있었는데, 에코프로 BM이 거의 상한가 갔었죠, 그때. 호재 나오면서. 그죠? 이때도 제가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예. 적중했었고, 3월달에도 제가 고점이다, 빠질 수 있다, 적중했고, 지금은 그래, 이렇게 제가 잘 맞추던 제가 지금은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이다. 물론 뭐 오늘이 최저점이다, 어제가 최저점이다,
그건 저도 알 수 없어요. 그죠? 예. 아, 이때도 바닥이 섰죠. 2022년 10월 달에도 제가 바닥 예측해서 적중했어요. 이것도 영상 다 있습니다. 증거자료 다 있어요. 예. 이때 완전 우리 증시 최저점 찍었을 때죠. 그때 미국 증시도 많이 빠졌을 때거든요. 2022년 10월 달이면은 나스닥도 많이 빠졌을 때입니다. 보십시오. 예. 이때 제가 나스닥도 국자도 다 바닥이다. 결국 다 반등이 나왔거든. 맞죠? 그렇게 지수의 어떤 고점과 저점을 잘 맞춰왔던 저인데 전 지금 단기 바닥이라 봅니다. 물론 수급이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저점에서의 수급은 여러분들 최저점의 수급은 원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올 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1월 달에도 보시면은 최저점 이때는 뭐 외국인들 순매수였습니다. 최저점에서 체크해 볼게요. 이때 순매수는 동그라미, 제가 순매도는 네모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네, 최저점. 자, 이때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달 최바닥권에서 음봉이죠? 음봉이 아니라 이 매도죠? 네모. 그죠, 여러분들? 네, 또 보겠습니다. 또 증시 최저점일 때, 이때죠? 역시나 매도죠? 네모. 맞죠, 여러분들? 네. 이때도 단기 최저점일 때 매도죠. 이때도 여기도 매도잖아요. 네. 최저점일 때는 외국인들이 매도일 때가 제일 많아요. 자, 이날도 보시면은 최저점이었을 때 매도입니다. 맞죠? 매도입니다, 이때도. 그러니까 최저점이었을 때 순매수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흔치 않아요. 네. 또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안 나오나? 아, 나오죠, 이렇게. 자, 이때 보시면 이날도 역시나 최저점이었을 때 외국인들 매도 보십니까?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최저점일 때 매수보다는 오히려 매도가 많다. 이때도 보시면 최저점일 때 외국인들 매도 맞죠? 네. 이때도 보시면 매도입니다. 이때도 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들 매도가 잡히고 있어요. 오늘도 외국인들 매도가 잡히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바닥뷰를 유지합니다. 네, 바닥뷰 유지합니다. 계속 저는 바텀 피싱. 그러니까 모멘텀이 좋은데 지수 때문에 좀 이제 억울하게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질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은 저 점에서 조금씩 우리가 최저점을 모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비중을 딱 정해놓고 최대 비중 정해놓고 그거를 야금야금 분할로 쪼개서 뭐 2분할, 3분할, 4분할 하든지 각자 알아서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런 식으로 대응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들.